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시장 잠깐만 질문을 드리면 왜 계속 힘든 거죠? 울컥할 것 같았습니다. 예, 예. 눈물 떨어질 뻔. 계속 예. 괜찮아진다라는 뭔가 확신도 없이 흘러내리니까 그냥 믿을 곳은 대표님 뿐이네요. 왜 이래요, 대표님? 제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네, 그래도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오전엔 좀 괜찮은 듯 좀 폭을 줄이더니 오후장은 또 역시나 주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대로 또 노출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 뭐 수급 제대로 안정돼 있을 수 없는 상황 쪽에서 게다가 여러 가지 이어지는 분위기 아직 뭐 특별히 뭐 나아지는 쪽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시장의 리스크 변동성 네. 그대로 노출돼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난 저점대 뭐 2,600선 비롯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종목들이 바닥이 완성이 안 되는 느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연장돼서 어느 정도 좀 여력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슈를 보면서 그래도 수익률의 돌파구를 저희 한번 대표님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저희가 오늘도 리스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중에서도 오늘은 카지노에 포커스 맞춰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리오프닝 쪽에 네. 빠른 순환매가 도는 건지 아니면 카지노주가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가 있어서 이제 밑에 구간에서 올라가는 건지 성격이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카지노주 강세 해석하시는지요? 네, 카지노 좀 땡겨 보셨나요? 한 번도 땡겨본 적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요즘엔 이렇게 안 땡기. 이거는 좀 올드한 분이고 그래요? 요즘은 이걸로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도. 해보셨어요, 대표님? 예? 네, 아닙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제 인생의 도박은 유일하게 주식입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 빨리 넘어가고요. 예, 네, 그래서 카지노 쪽도 오늘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쪽을 이제 어제까지 보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면서 움직이는데 기관들이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많이 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주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들은 눈에 띄는데 네. 그중에서 또 순환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이번에 중국에서 이 또 그 아시아 쪽은 그래도 카지노 하면은 마카오죠. 네. 네, 마카오 쪽에 중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좀 산업에 대한 규제 쪽, 그러니까 즉 도박 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제재를 가는 쪽에서 또 누가 구속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그러면은 중국 VIP 큰 손들이 국내로 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럴 기대감 충분히 반영되는데 네. 중요한 건 올 수 있나요, 지금? 지금은 힘든데 네. 근데 주식시장에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실적 기대감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좀 규제가 그 방역이 풀렸던 때가 있었죠. 네. 그때 한 11월 달이었나요? 그때 보다 보니까 그때 강원랜드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만 풀리면 개연성은 있다라는 쪽인데 방역이 국내 방역도 중요하지만 해외 방역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국내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강원랜드는 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쪽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방역 2주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도 모르고요. 그렇죠.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런 카지노 쪽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쪽은 외국인들을 봐야 네. 뭐 카지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국내 유입 계획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요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들어올 때까지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시간이 걸린다. 그냥 어떤 약간 투자 심리의 개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리오프닝 쪽은 투자를 지금은 시작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디를 봐야 될지를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지노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이쪽을 볼지 아니면 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조금 뭐 연속성이 끊기긴 했지만 화장품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여행 쪽을 볼지 조금 압축해 주신다면요, 대표님? 그중에서 실적이 바로 당장 어떤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쪽이 먼저 온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 우리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첫 번째 변화 이런 것부터 챙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나가는데 좀 이런 것도 나올 거고 화장품 쪽이고 거기다가
이거 좀 바꿔야지. 의류. 의류 쪽이고 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실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 주제가 카지노 쪽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래도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그 올해 객실이 한 1,600개가 있대요. 아, 이거를 늘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오픈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보기엔 이렇게 큰 규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지나갈 때 보니까 그렇게 안 커 보였거든요. 아내가 엄청 큰가 봐요. 아내하고 남편이. 아, 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의 흐름들은 이제 카지노까지 풀리면 올해 그래도 어떤 외국인만으로도 흑자가 호텔 쪽에서 나올 수 나오니까. 있겠다라는 네. 쪽에서 기대감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카지노 하게 되면 모니터 만드는 회사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코텍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좀 조용하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조용해도 실적은 별로 안 좋죠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개선 가능성은 조금 더 눈여겨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오히려 뭐 지금 PBR 상당히 낮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게 되면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를 기대해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실적에 울고 웃는 성장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섹터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또 크래프톤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어제에 이어서 위메이드 흔들리고 있어서 일단 이쪽 먼저 조명을 해보면 네. 게임주 가운데 게임 실적 말고 그 외부 요인으로 오른 종목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위메이드가 게임주를 다 끌어내렸었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말고 다른 쪽도 똑같지는 않다라는 네.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진입하셨다가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위메이드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게임주로 바라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비쌉니다. 게임주로 보시고 접근하셨다면 지금 조금씩 시세를 줄 때 빠져나와야 된다. 네,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반대로 플랫폼주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저점 때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방향성에 따라. 네,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플랫폼으로 간다고 하는 즉 위믹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이 P2E를 계속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될 숙제가 많죠. 앞으로 계속 네. 올해 나올 게임들 그리고 특히 P2E 게임이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회사 측에서 밝혔듯이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나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네라고 하는 플레이에 역점을 두는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게임이 노동이 됩니다. 그게 게임입니까? 그러면 게임이 아니겠죠. 알바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게임을 게임답게, 네. 사람을 사람답게. 예. 그래서 만들고 그 부가적인 걸 노리는 게 더 좋겠다는 쪽에서 네. 이쪽에 대한 변화를 더 끌어내는 게 좋겠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쪽에 대한 바람이 불어야 게임 위메이드나 이런 P2E가 성공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늘 또 크래프톤도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개파락이 쭉 내려가 버렸죠. 네, 증권사에도 목표 주가 줄 하향이 잇따랐는데 여전히 그 사이의 갭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 주가랑. 그렇죠. 물론 뭐 일회성 비용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참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를 또 4분기에 조금 좀 많이 집중이 됐던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좀 그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회사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이런데 주가가 고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하락은 당연한데 네. 회사 측에서는 뭐 앞으로 뭐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좀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부터 지금 자사주 갖고 계신 분들 다 물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로 회사 계신 분들은 자사주 받으신 분들은 나가지도 못하시겠다. 그걸 예. 계획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나가면 네. 아무튼 다 팔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보유자분들도 섣불리 비중을 늘리지 말고 신규 진입도 해야 되면 안 되는 시기로 정리해도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게임에 대해서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바라봤는데 네. 밸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신규 저점 매수는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안정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짧게 보면 어제 게임주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컴투스는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실적 정말 게임으로 괜찮았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는 컴투스 좀 어떻게 할지 좀 코멘트 짧게 좀 주신다면요. 네, 그냥 서머너즈 5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P2를 하는데 네. P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P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주 중심으로 성장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연관성 있게 실적주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실적주를 지금은 찾아가야지 그나마 수익 측면에서 살 수 있는 장세가 지금일까요? 네, 이런 장에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실적마저도 안 나오면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뭐가 우선이냐보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먼저겠지만 네. 그래도 개별적으로 갔었을 때 실적마저 안 되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타격이 크실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실적은 중요한데 실적은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중요한 게 좀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평가에다가 네.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로직이 네네.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첫째고요. 네.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는 시장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관련된 섹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또 맞춰서 비교 그룹과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좋은데. 이건 기본이다. 네, 근데 아마 작년 국내 기업들 대부분 보게 되면 3분기부터 많이 꺾입니다. 네. 4분기 보통 4분기 실적도 그냥 연간 실적도 발표하니까 모르지만 거기서 3분기 가고 나머지 빼서 딱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게 일회성 비용이 많이 포함되는 게 4분기라서 좀 계절적 요인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네. 왜 4분기가 됐다고 일회성 비용을 반영합니까? 차라리 그럴 거 있으면은 뭐 좀 2분기나 3분기 때 좋을 때 그냥 반영해서 차라리 아니면 4분의 1씩 다 나눠서 반영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실적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네. 그걸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편법이지 정법입니까? 네. 뭐 편법은 아니라고 하니 예. 네, 법은 뭐 맞겠지만은 이런 꼼수죠. 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다 계산해 보면 나올 텐데 네. 그거 가지고 작년 실적이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도 바꿨으면 좋겠고요. 왜 갑자기 열을 내죠,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네. 하고 네. 저평가가 됐는데 실적도 좋아지면서 그래도 지금 시작에서 좀 버틸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해 주신다면? 그래서 뭐 종목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작은 종목보다 좀 중대형급 쪽에서 보게 되면 네. 눈에 띄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 여전히 실적의 변화들은 올해도 기대가 되겠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 이녹스 첨단소재입니다. 네. 이런 쪽은 이 정도면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기가 왔다라는 네. 점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이 시간 주목해 보자고 하신 그 종목 SK 하이닉스. 대표님 근데 좀 시장이 네. 흐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으면 호재성 재료에 더 강하게 반응을 했을 텐데 일단 그래도 오늘 지수 대비로 본다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자, 이 시점에서 대표님의 추가적인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어떻게 오늘 보시는지요? 네, 어제 스튜디오 밖에서 뉴스 보고 네. 들어와서 그거 보고 얘기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왜요, 대표님? 네, 그래도 이거는 호재가 충분히 될 만한 쪽이라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1.16% 올랐네요. 사실은 그런데 뭐 네.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시총 상위 내에서 카카오 빼고 없고 네. 시장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긴 시각에서 투자 목적으로도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첫 번째는 네. 일단 주가가 좀 오른 상황 쪽에서 혹시 신규 매수하셨으면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저점에서 턴할 때 사신 게 아니라 네.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사셨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3만 원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대와 함께 적어도 한 13만 5천 원대 이상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네. 이제 주가가 추세에 대한 확신이 나올 단계인데 그게 아직은 조금 좀 시장도 그렇고 좀 더디기 때문에 네. 혹시나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너무 따라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하. 약간 좀 흔들거린다 그러면은 일단
약간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고요. 덜고 다시 또 기회가 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추천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생산을 못 하는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일 텐데 그 중에서도 인텔 사업부까지 인수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네. 수익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아직 시장 분위기나 요모조모 보았을 때는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시되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것은 그러면 또 낸드 플래시 쪽에서 같이 소재 쪽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같이 좋아지지 네.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와 함께 뭐 한솔 케미칼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종합 전자 소재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도 그렇고요. 원희 QNC 이런 쪽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넓게 장기적인 시장으로 저기 바라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슈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아, 왜 이렇게 폭발 사고 이렇게 돌발 악재가 요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화솔루션이 상장 업체이다 보니 이 화재 사고의 가장 직격탄을 지금 주가상으로는 맞고 있습니다. 여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네. 대표님,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좀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전략 취하셔야 될까요? 네, 올해 무슨 마학이었나요? 2월밖에 안 됐는데. 네. 뭐 예. 여기저기서 이런 기업들 쪽에 안 좋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이제 참 마음이 아프고 특히 사망 사고까지 참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의 큰 사고는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네. 네, 일단은 보유자분들도 다른 쪽으로도 좀 마음이 아프실 테니 요 그렇죠. 점 먼저 저희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여부가 있다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업 활동에 대한 위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낙폭을 줄여서 반등이 나올 때는 약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도 고려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5개 이슈 봤고요. 이제 원픽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원픽 어디서 좀 고르셨을까요? 그냥 제일 처음에 했던 카지노 쪽에서 카지노 쪽에서? 네, 그래도 아직 실적 변화가 미미하지만 혹시나 글로벌 카지노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열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코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점유율 네. 1위군요. 네, 그래서 이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최근의 정체를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뭐 10,000원대 초반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목표가는 한 12,000원대. 네. 그리고 또 손절가는 9,700원으로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